이란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군을 공격해 7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한 후 눈물을 흘리며 위협했습니다. 에브라임 졸파가리 대령 중앙사령부 대변인은 모기 메인 채로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군대, 지휘센터, 방공망, 미사일 진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관련된 시설들을 타격한 이후였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죄자 미국은 계속해서 반항하며 이 지역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외부의 역외 국가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개입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이 이란에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입니다. 오만하고 세계주의적인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슬람 이란의 인프라를 침략군을 통해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이란의 고귀함으로 인해 아직까지 온전하게 남아있는 모든 것, 즉 이 지역의 모든 인프라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강력한 무장군대의 강철 같은 타격 아래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폭스뉴스는 이란 군인들이 새로운 폭격 연쇄 속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대한 확인은 이란 국영 텔레비전에서 나왔습니다. 시스탄주 이발루에 위치한 제388 기계화 여단 본부는 최소 13발의 미사일을 맞았습니다. 군인 7명이 사망했고 다른 이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밤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내일 밤에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며 그 다음 밤에도 강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주 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패배해야 합니다. 트레이 윙스턴은 대통령과 대담했습니다. 어제 이 공세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낮에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밤에만 공격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외에도 밤푸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빨간 점이 있는 곳인데 오만만에서 약 12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 육군 기지가 공격당했습니다. 이란 군인 7명이 사망했고 최소 25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약 한 달 반 전에 봉쇄가 시작된 곳입니다. 지금 다시 봉쇄가 재개되었습니다. 센트콤은 어제 오후 4시 이후로 두 척의 상선이 항로를 변경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졸파가리 장군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의 다리, 발전소 등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경우 지역 내 모든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공격이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퓨준시로 오전 6시 공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후 3시에 또 다른 작전이 이어졌고 밤에는 새로운 공세가 펼쳐졌습니다. 이 연속적인 공격은 지휘센터, 방공 시스템, 미사일 및 드론 시설, 해안 감시 거점을 타격했습니다. 그란데 툰베 섬에서는 미군이 정밀 탄약을 사용해 해안 방어 시설과 크루즈 미사일 관련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공격은 낮과 밤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란군을 압박하고 군사 구조의 재정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기계화 여단에 대한 타격이 이란의 발표가 그렇게 강경한 어조로 나온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부대는 국가 남동부의 전략적 지역에서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은 사망자 중에 신병과 직업 군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최소 13발의 미사일을 그 본부에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은 이번 공격을 단독 행동이 아니라 이란이 선박, 항구, 상업 항로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부로 제시됐습니다. 테헤란은 남부, 즉 저항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부문에서 인명과 장비를 잃었기 때문에 위협적인 언사로 대응했습니다. 졸파가리 장군은 호르무즈 해협이 레드라인이며 이란은 미국의 해상 통행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역 인프라를 박살내겠다고 위협했지만 트럼프는 이란의 다리와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한 다음 대응은 단순히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하며 더 파괴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자신감을 보여주려 했지만 이란 군사 지휘부에 대한 점점 커지는 압박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이란 군대가 하고 있는 일은 동등한 대응이 아니라 더 강력한 타격입니다. 앞으로 가해질 타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고 훨씬 더 광범위하며 더욱 파괴적일 것입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은 민중의 분노의 불길이 침략자를 삼키고 불태울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절대적 승리는 전능하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란은 미국의 모든 공세를 막을 수 없으며 미국의 분대를 받아들이는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높이려고 시도합니다. 그 메시지는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2026년 7월 16일 내륙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새 미남부르주에서 공격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은 탄도미사일 생산과 정권의 우주 프로그램과 관련된 곳입니다.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세난 새 미남부르 공항의 일부가 타격을 받았으나 공식적으로 피해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주거 지역의 피해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테헤란 근처와 라마단, 오르모스간, 쿠시스탄, 로레스탄, 마르카지, 마르카세, 이시스탄, 발루치스탄과 같은 여러 주에서 폭발과 작전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지리적 범위를 보면 공세가 해안 포대에만 제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를 생산, 저장, 탐지, 발사하는 네트워크를 타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두 척이 오만 영해에서 이란의 순항미사일에 맞은 이후로 해상 분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몬바사 비오와 알바히아호는 해협 남쪽 구역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했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다른 작업자들도 구조되어야 했습니다. 이 공격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적 선정은 이란이 정권이 통제하는 해협 통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대체 운송 작전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영향은 이미 상업교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소식통들은 로이터 통신에 일부 회사들이 미국군이 안내하는 항로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휘관들의 두려움은 테헤란이 여전히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띄우며 민간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강도 높은 폭격 속에서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트럼프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군은 또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터미널인 카르그 섬을 향해 나아가던 퀴라소 국적 유조선 벨마호를 공격해 무력화시켰습니다. 미군에 따르면 항공기가 선박의 굴뚝을 향해 발포하여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테헤란에 대한 공개적인 시한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란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정권이 낮과 밤의 공격으로 인한 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협상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드 벤스는 이번 사태의 격화에 중요한 한계를 두었습니다. 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15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권 교체는 이란 국민에게 달려 있으며 미군이 이란인을 대신해 그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란 국민이 일어나서 정부를 바꾸고 싶다면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현지 사람들이 직접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 15만 명을 지상군을 그곳에 파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지만 군대 파견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군이 이란 국민을 대신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 입장은 워싱턴이 장기간의 지상 점령을 반복하지 않고 공군력과 해군력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벤스도 침공이 리비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붕괴, 난민, 그리고 폭력단체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에 있는 미국 관련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며 대응했습니다. 첫 보도가 나올 때까지 이들 국가의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인한 큰 피해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멘의 테헤란 동맹인 후티 반군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하 공항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 행동은 정권이 홍해와 바벨 만데브 해협에 또 다른 압박 전선을 열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자국의 군사 거점들이 연이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협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헤란은 해협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 즉 병력, 인프라, 영향력을 계속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폭격 압박 속에서 협상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 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로 진실된 정보 전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